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상장폐지 주의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상장폐지 당하신 주주님들, 투자자님들도 있을 거고, 한 번도 안 당하신 분도 있겠죠. 예, 일단 한 번도 안 당하신 분은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절대 평생 한 번도 당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이라도 당하신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왜 당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주식 투자의 가장 핵심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죽었다 깨나도 지키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 투자를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상장 폐지를 맞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알 수 없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악의적인 상장 폐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신 분도 상장 폐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전함의 어떤 극도의 안전함을 추구하는 분도 운이 없으면 상장 폐지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잘 알고 나간다면 도움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 2020년 상장 폐지 주의 종목을 일단 하기 전에 어떤 종목이 상장 폐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상장 폐지 안 맞는지 일단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우선 영업 적자가 뭐 4년 이상, 영업 적자가 3년 이상이면 좀 피곤합니다. 뭐 5년 이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이하인데 매년 영업 적자가 뭐 100억, 200억이다. 이러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덩치에 비해서 너무 적자폭이 큰 회사들, 시가총액이 내가 3천억인데 내 덩치가 3천억인데 막 600억씩 적자네. 이런 거는 좀 힘든 거예요. 뭐 1년, 2년이라도 2년 만에 보십시오. 3천억짜리 회사가 600억씩 2년만 적자를 내버리면 휘청합니다. 회사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뭐 시가총액 대비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작년에 뭐 600억 벌었는데 올해 1000억 적자 났다. 이건 좀 너무 이상한 거죠. 이런 것들, 좀 특이한 재무 상태표를 보여주는 기업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 대주주가 자주 바뀐다. 대표이사가 왜 자꾸 바뀌지? 그냥 뭔가 대표이사가 꾸준하지 못하고 자꾸 대표이사가 바뀐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아니면 대표이사가 회사 들어왔는데 한 6개월 해보니까 이 회사 이상한 거야. 내가 독박 쓰게 생겼어. 나가는 거죠. 예. 고의적으로 바꾸든 뭐 자진해서 바꾸든 아니면 뭐 세력들에 의해서 바꾸든, 하여튼 대표이사가 자꾸 바뀌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가 또 자주 바뀌는 거 역시 마찬가지. 내가 좋은 회사인데, 내가 이 알짜배기 회사인데 누구한테 팝니까? 내가 명품을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줘요? 안 줍니다. 네. 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다? 이거 위험합니다. 매도. 네, 20%는 좀 그렇고 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 이런 종목은 정말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대주주 지분 자체가 내가 좋은데 이 회사를 왜 안 사겠어요? 빨리 사서 배당 받고 돈 벌어서 회사 더 키울 수 있는데 왜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다. 이하도 그렇고 좀 미만으로 가겠습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될 회사가 아니에요. 대주주 지분이 10% 이하인 종목은, 미만이 특히 뭐 대주주 지분이 뭐 3%, 5%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마세요. 네, 그냥 그런 주식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200개 회사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 5% 미만인 회사, 뭐 10% 미만인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 미만인 회사가 작고 10% 이상인 회사가 더 많은데 굳이 그 작은 회사들을 손을 대서 같이 죽느니, 왜 이런 걸 해서 막 폭등할 것 같은 뭐 기대감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기대감 갖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회사명이 자꾸 바뀝니다. 회사명이 나중에도 보시면 이상하게 계속 10년 동안 10번 바뀌는 기업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건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고, 10년 동안 10번 바뀌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오버합니다. 오버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예요. 10년 동안 10번 바꾼 회사 누군데 어딘데 말해보라고 하면 제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패스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행남사 같은 회사, 하여튼
제가 이렇게 거론해서 그 종목 가지고 있는 분은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종목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회사명이 자주 바뀐다. 그냥 바뀐다 보다는 자주 바뀐다. 자꾸 바뀐다. 자주 바뀐다. 자꾸 여러 번 바뀐다. 이런 게 좋겠죠. 예. 쓸데없이 이유 없이 막 그냥 바뀐다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유상증자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 CB, BW 발행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을 땡기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적자 메꾸려고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뭘 자꾸 해요. 뭐 예. 돈을 자꾸 땡겨 온다. 그런 것들은 안 좋다. 이런 것들도 예, 계속 분할 매도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관리 종목. 뭐 관리 종목은 이미 내가 관리 대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코스에 쉽게 말하면 어떤 뭐죠? 예. 그러니까 마크 같은 거죠. 인증 마크. 이 기업은 우수 기업입니다라고 인증 마크, KS 마크 받듯이 좋은 기업인 KS 마크 받고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200개 기업 상장된 기업 중에서 200이 순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라고 코스피 200, 뭐 코스닥 30, 뭐 코스피 100, 코스닥 100 뭐 이런 게 나온다면 관리 종목은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기업들이에요. 관리 대상자예요. 이미 음주운전 하는 회사예요. 관리 대상이에요. 너 음주운전 했어. 근데 음주운전 했다라고 마킹을 하는 거죠. 음주 했습니다. 전과 있어. 뭐 이런 기업. 뭐 그다음에 발목, 뭐 성범죄자들은 발목에 팔찌를 짜고 팔찌에서 표시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 종목은 이미 표시를 했는데 굳이 우리가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다음에 6번째. 이제 중국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한 기업. 이거는 정말 이거는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이 50%가 상장 폐지됐어요. 말해 뭐해.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1000개라면 1000개 중에서 500개가 상장 폐지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엉망진창 쓰레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업이 한국에 상장해서 50%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말해 뭐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방이 있으니까 한 방을 노리는데 최대한 원금 되거나 한 방 돼서 수익 나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평생 조심해야 된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행동 강령. 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내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 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나? 행동 강령. 이제 불가피하지만 자, 손절을 해야겠죠? 예, 손절을 해야 될 거고 손절을 하고 후회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주식 공부를 못해서 이런 기업들이 내 수중에 들어왔고 부득불 내가 투자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주식을 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담배를 끊듯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담배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손절을 하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그 다음에 팔고 났는데 내년 3월에 상장 폐지됐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판자금은 현금 판자금은 코스닥 적자 회사에 그만 투자하자. 이제 그만하고 코스피 200 안에 종목을 좀 사는 이제 훈련 차원에서 좀 안전한 종목을 한번 사보자. 예, 이거는 시도. 새로운 시도죠. 해보자. 그 다음에 중국 상장 기업은 최대한 무조건 매도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원금이 되거나 수익이 난다면 그러고 매도한다면 좀 더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꼭 좀 중국 상장 기업은 하여튼 매수하면 안 돼요. 절대 매수 금지. 예, 이건 죽었다 깨나도 사지 마세요. 이 재무제표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정기주총전까지 이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제 이 감사보고서가 안 나오면 이제 바로 상장 폐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상장 폐지가 좀 완화되어서 뭐 1년 뒤 뭐 기간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 종목들이 이제 상장 폐지로 거론되는 종목들입니다. 투자에 유의해 주시고, 만약에 해당 종목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바이오제네틱스, 한국정밀기계.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방금 한번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같이 한 번씩 시간적으로 제가 좀 여유있게 한번 가볼게요. 너무 또 급하게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차트를 다 점검했었어요, 방금. 그냥 거래 중인 기업들, 거래 정지된 기업들, 재무제표, 뭐 지금 적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보면서 제가 쭉 리스트업을 해놓은 기업들이 맞는지 아닌지 봐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쭉 이렇게 다 리스트업을 다 봤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여기 뭐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STX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점검을 했었어요. 자, 바이오제네틱스부터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우선 하나부터 이렇게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야 되니까. 바이오제네틱스. 자, 보십시오. 지금 5년 연속 적자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애매모호한 거는 이제 바이오 기업은 또 제가 좀 제외를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업을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바이오 기업은 조금 예외 사항을 좀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바이오 기업들은 최대한 제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안 넘어가냐. 그래서 최대한 요런 바이오 제네틱스 이런 것들은 좀 모호하다. 바이오 기업은 좀 모호하다. 바이오자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모호하다. 네, 모호합니다. 좀 지금. 근데 이게 또 딱히 또 바이오긴 들어가는데 또 그래서 일단은 보여 드릴게요. 한국정밀기계.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시면 한국정밀기계가 시가총액이 220억인데 지금 적자폭이 너무 크죠. 100억, 130억, 200억, 270억, 180억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너무 위험한 거죠. 그쵸?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예. 지금 거래는 되고 있어요. 이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제 말은. 지금 보세요. 관리 종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관리 종목 한국정밀기계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기업을 꼭 주식 투자를 해서 200억짜리니까 1000억 되길 기대한다. 이거는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저는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NSN.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연속 적자 되는데 이제 다행인 거는 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흑자로 전환한다거나 이러면 한 번 정도는 튀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00억짜리 회사인데 적자 규모가 보겠습니다. 뭐 심할 땐 100억이고 IT 쪽인가요? 디스플레이 쪽인가요? 예, 인터넷 사업 뭐 동시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다. 그런 거죠. 자,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자, 보겠습니다. 자, 회사 규모가 120억입니다. 자, 그런데 적자가 뭐 거의 2년 동안 100억이 넘네요. 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종목이죠. 자,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자, 예, 빨간색으로 관리 종목이라 해서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예,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웨어. 자, 인프라웨어 마찬가지죠. 지금 적자가 200억, 260억 뭐 거의 합치면 뭐 지금 회사가 600억짜리인데 600억짜리 회사가 600억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하겠죠, 당연히. 네, 이런 거를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근데 또 흑자 전환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절대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최대한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모험을 걸어서 인생을 다 걸고 막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100%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50억 뭐 이건데 또 바이오니까 바이오자 들어가는 건 좀 애매모호해요. 뭐 척추 인공 관절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너무 적자폭이 크고 또 얘도 관리 종목이죠. 예, 같은 바이오긴 하지만
관리 종목을 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홀고바이오 역시 적자도 크고 지금 재무제표도 안 좋고 관리 종목 지정 당했고 하니까 그쵸? 한국테크놀로지 또 상가 왜가 이런 작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거의 뭐 3,400억 이 회사 얼마인데 규모가 1,400억짜리인데 뭐 거의 당기순익만 한 7, 800억 넘어가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가가 움직인다고 급등한다고 쫓아가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UID. 자, 이것도 연속 지금 적자가 심합니다. 또 관리 종목이죠. 근데 문제는 관리 종목이라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급등하니까 이날도 몇 퍼센트 올라간 거야. 상한가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 설거지 당할 수도 있고 여차하면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SJK. 역시 관리 종목이죠. 보세요. 적자 보세요. 이거 와, 뭐야 이거. 도대체 회사보다 적자가 더 커. 자, 160억짜리인데 적자가 이런 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건 손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무리 급등해도 상한가 가더라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상한가 갔다가 이제 끝나는 거야. 설거지예요, 설거지. SJK 대성솔루션. 네. 보시면 또 그렇고 대장솔루션 마찬가지 적자가 너무 심하죠. 네, 얘는 관리 종목 아니나 그래도 관리 종목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그나마 관리 종목인 것과 관리 종목이 아닌 것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옵틱. 자, 이거는 관리 종목이네요. 보세요. 아우 적자 봐라. 450억 적자 뭔데 도대체 회사가 500억짜리인데 작년에 450억 적자 보면 뭐 회사 장사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거 500억 뭐 지금 3년만 1500억 뭐 거의 한 3, 4년 동안 1500억 적자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손 대면 안 되겠죠. 예,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상가 가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톤 스포츠. 예, 이것도 적자가 심합니다. 알톤 스포츠. 이게 자전거 만드는 회사죠. MB 시절 때 예, 자전거인데 지금 좀 안 되는가 봅니다. 예. 이것도 관리 종목이네요. 위험합니다. 관리 종목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데일리 블록체인. 요거는 뭐 비트코인 뭐 그런 거 관련 준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자가 심합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그 다음에 내추럴 엔더텍. 네, 적자 너무 크죠. 얘도 관리 종목입니다. 적자 너무 크니까 이런 건 관리 종목 당연히 해야지. 상폐되기 직전 코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내추럴 엔더텍.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요거는 아직까지 관리 종목까지는 안 갔네. 800억짜리 회사고 180억, 200억. 그러니까 800억짜리 회사가 200억씩 이렇게 적자를 내버리면 위험하죠. 예. 손 대면 안 됩니다. 액션스. 액션스퀘어. 마찬가지입니다. 액션스퀘어가 관리 종목이네요. 그렇죠? 500억짜리 회사인데 막 벌써 한 300억 정도 적자. 조심해야 돼요. 회사가 뭐 저쪽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가서 보면 와, 예,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액션스퀘어. 근데 이런 게 또 상한가 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개미들이 또 쫓아가니까 뉴 프라이드 예, 이런 것들 절대 또 상한가 10% 이렇게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적자인든지 어쨌든 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달라붙어 단타를 치고 막 하는 거예요. 예, 뉴 프라이드 900으로 시작되죠. 예, 외국계 회사입니다. 이런 거 손대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트업 중에서 또 조금 다른 게 자, 이제 여기서 기술 성장 사업부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지정에서 제외. 요건 또 재미있습니다. 예, 요런 것들은 또 기술 성장으로 기술 상장, 성장이 아니고 상장. 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적자가 너네들은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돼도
좀 지정해서 예외해주겠다. 이건 바이오 기업이죠. 이런 것들은 적자가 계속 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됩니다. 패스 이런 것들은 다 바이오 주죠. 이런 건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러느니 하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바이오 쪽에 투자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2019년도에 상장 폐지 주의 종목들이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보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만 대충 보겠습니다. 뭐 삼광글라스, 이건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행남사 지금 거래 정지 중입니다. 쌍용정보통신 살아났어요. 한솔 PNS 살아났어요. 삼화전자 또 일단은 살아났습니다. 삼화전 잠깐 요것만 체크. 여기 지금 거래 정지 중인지 보겠습니다. 삼화전자. 그렇죠? 지금 거래 중이고 살아났죠? 근데 뭐 아직 뭐 위태위태합니다. 이거는 색깔은 검정색. 자, 그리고 데코엔이 갔어요. 데코엔이 가셨습니다. 상장 폐지. 자, 제가 하나씩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S마크 갔습니다. 그 다음에 ED 갔고요. 간 거 안 볼까요? 행남사. 자, 거래 안되죠?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되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데코엔이 아예 나오지도 않죠? 완전 상장 폐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S마크. 네, 갔죠?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 다음에 ED 상장 폐지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일경산업개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캠 나오지도 않습니다. 리캠 안 나오죠? 상장 폐지 됐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KD건설 상장 폐지. YD온라인 거래 정지죠 지금. 자, 거래 정지. KD 네이처앤바이오 뭐 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나마 2019년도에도 상장 폐지 리스트 된 기업들이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머지 검정색으로 된 거는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19년도에 이제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좀 살아났고, 그다음 위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은 제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예, 적자가 크다는 거는 관리 종목이 된다는 거는 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적자가 큰 종목들은 최대한 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이제 파일은 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톡으로 지금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인데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뭐 유명한 주식 유튜버는 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행히 그런 식으로 뭐 요즘에 유명한 누구 이름만 들어보면 아는 유튜버들의 그걸 따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 양 해서 상담을 해서 주식 투자해서 뭐 5배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는 해외 투자 사이트에다가 1000만원 보내라 500만원 보내라 하면 보내면 이제 잠수 타는 그런 스타일의 보이스피싱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조심하시고요. 그냥 제 전화번호로 제 연락처로 010-7145-6088 윤시영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카톡 아이디 카톡이 또 뜨겠죠. 카카오톡이 윤시영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윤시영 이렇게 뜹니다. 윤시영 뜨겠죠. 그러면 제 홈페이지 제 이런 건 동영상은 절대 요걸 할 뻔했네. 그쵸? 요걸 할 뻔했네요. 자, 이런 건 절대 동영상 이런 거는 자기가 따라 할 수 없겠죠. 이런 거 소리까지 나오면서 예, 요런 거는 못 따라하겠죠. 요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거 이거는 절대 못 따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체크를 해서 윤시영이 맞다, 윤이사가 맞다. 그러면 이제 연락을 주셔서 카톡 아이디를 카톡으로 저한테 주시면 요 파일을 드릴게요. 이게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려야지.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또 올리기에는 좀 애매모호해요. 이게 또 나중에 또 상장 폐지 또 우리 회사 해당 아닌데 뭐 어쩌고 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까지는 괜찮겠다. 요까지는 좀 괜찮겠는데. 그래, 또 연락 주고받고 이러면 힘드니까 이거는 빼고 그냥 요 내용을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릴게요. 그게 진짜 낫겠구만. 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 틀린 게 아니니까. 요까지는, 요 뒤에 거는 좀 애매모호해요. 요거는 이제 과거의 내용이니까 의미 없고, 그래도 굳이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 제가 요 엑셀 한글 파일을 보내드리고, 기본적으로 굳이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요거를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굳이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이제 조촐하게 한 두세 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나름 그냥 집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송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와서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이런 스타일 아니고요. 그냥 살아가면서 저희와 함께 한 해 고생하셨던 우리 구독자님과 그냥 얼굴 한번 보면서 소주 한잔 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좀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올리고 마무리 할게요. 올리는 거 확인 사살 해드려야지. 짠. 안 돼? 되죠? 그렇죠. 요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